검은색 가죽 지갑.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스위트룸 1박, 샴페인 추가. 2024년 3월 15일. 제가 출장 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가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읽어주는 저집 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세 직장인 은영 씨입니다. 은영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35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년째로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부부로 여겨졌습니다. 은영 씨는 그날까지만 해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출근하고 저녁 7시 30분쯤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그들 부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은영 씨에게 항상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었고 은영 씨의 하루 일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김 과장님 아직도 그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해? 점심은 뭐 먹었어? 같은 사소한 질문들이 은영 씨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4월 18일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날씨였고 은영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준비하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영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와 현우 씨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늦으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월말 정산 때문에 좀 늦었어. 배고파 죽겠다.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씻고 나오세요. 현우 씨는 평소 습관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목을 조이고 있던 넥타이를 푸는 순간이 가장 편안할 때라고 항상 말하던 현우 씨였습니다. 넥타이를 푼 후 현우 씨는 평소 습관대로 양복 상의를 벗어 거실 한쪽에 놓인 옷걸이에 걸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이 미끄러져 나와 마루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갑이 바닥에 부딪히는 탁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주울게. 현우 씨가 급하게 몸을 굽히려고 했지만 은영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울게요. 은영 씨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것들을 하나씩 집어 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몇 장, 현우 씨의 운전면허증, 회사 출입카드, 포인트 카드들,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신용카드들은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함께 만든 가족카드, 현우 씨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 그리고 현우 씨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까지. 운전면허증도 7년 전 결혼할 때부터 봐온 현우 씨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들을 집어 올리는 순간 그중 한 장이 은영 씨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영수증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였습니다. 상단에는 금색으로 새겨진 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5성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은영 씨도 그 호텔의 명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빈이나 유명 인사들이 머무는 곳으로 유명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에나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우 씨가 그런 고급 호텔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영수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 체크아웃 2024년 3월 16일 오전 11시. 은영 씨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3월 15일은 자신이 부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났던 바로 그 첫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용카드 시스템 교체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은영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우 씨에게 물어보았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산에 출장 가는 동안 혼자서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죠? 3박 4일이나 되는데. 그때 현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히려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산에서 좀 쉬기도 해. 현우 씨의 그런 배려 깊은 말이 은영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영수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더욱 의문스러웠습니다. 객실은 그랜드 스위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던 그 방은 1박에 80만 원이 넘는 최고급 객실이었습니다. 실내 넓이가 100평이 넘고 별도의 거실과 침실, 그리고 도시 전망이 멋진 테라스까지 갖춘 럭셔리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혼자 묵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성격을 잘 아는 은영 씨로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현우 씨는 가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굳이 비싼 곳에 갈 필요 있어?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룸서비스 내역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상세히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돔 페리뇽 샴페인 한 병 35만 원, 스페셜 과일 플래터 15만 원, 커플 스파 마사지 2인 서비스 28만 원, 딥베스 아로마 테라피 12만 원, 총액은 거의 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커플 스파 마사지 2인 서비스라는 항목을 보는 순간 은영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커플 마사지? 2인 서비스? 이것은 명백히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은영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자신이 출장을 간 바로 그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다가 은영 씨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포켓, 평소 현우 씨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 열쇠는 은영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 열쇠도 아니고 회사 열쇠도 아니고 차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길이는 대략 5cm 정도로 일반적인 열쇠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홈들이 파여 있어서 특별한 자물쇠를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쇠의 재질도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황동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미세한 번호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SB 284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은영 씨는 그 작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놓은 보관함이나 서랍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을. 여보, 뭐해? 카드들 다 주웠어? 갑자기 들린 현우 씨의 목소리에 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밝은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은영 씨는 재빨리 그 열쇠를 자신의 가디건 주머니에 감추고 영수증도 함께 숨겼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주웠어요. 별거 없었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현우 씨는 의심 없이 말하며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겠다. 된장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현우 씨의 그런 평범한 모습이 은영 씨에게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면 왜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은영 씨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우 씨에게 반찬을 권하고 그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물어보고 자신의 회사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3월 중순쯤에 특별한 일 있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거. 은영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3월 중순? 글쎄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출장 갔을 때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셨을까 해서. 아, 그때 말이야? 괜찮았어.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 밀린 독서도 하고 평소 못 봤던 영화도 보고. 현우 씨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평소처럼 먼저 자고 있을게. 좋은 꿈 꿔라고 말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호텔 영수증과 작은 열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편이 진짜 남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걸까? 7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들 수 없었던 은영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수증에는 호텔의 상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숙객 이름은 분명히 현우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 한 명이라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현우 씨는 분명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은영 씨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잠마저도 불안한 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열쇠가 훨씬 더 큰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젯밤 발견한 호텔 영수증과 작은 열쇠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은영 씨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작은 열쇠의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그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SB 2847이라는 번호가 새겨진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은영 씨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은영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풍경을 다른 필터를 통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후에도 은영 씨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호텔 영수증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그랜드 스위트, 커플 마사지 2인, 돔 페리뇽 샴페인.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영 씨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지 않고 혼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랜드 스위트의 경우 평일 기준 1박에 85만 원, 주말에는 120만 원까지 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커플 스파 마사지는 2시간 코스로 28만 원, 룸서비스로 주문한 돔 페리뇽 샴페인은 병당 35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서비스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곳을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 은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의 성격을 잘 아는 그녀로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현우 씨는 가정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비싼 외식을 할 필요가 있어? 집밥이 제일이야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은영 씨가 가끔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해도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하자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단 하나의 결론만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매우 특별한 누군가와 말입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은영 씨는 현우 씨의 최근 행동 변화를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때는 별 의미 없는 일상의 변화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향수의 변화였습니다. 현우 씨는 결혼 후 줄곧 같은 브랜드의 향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은영 씨가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휴고보스의 클래식 라인이었습니다. 그 향수는 현우 씨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고 은영 씨도 그 향을 맡으면
남편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지난 2월 초쯤부터였을 것입니다. 현우 씨에게서 전혀 다른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세련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섞인 향이었습니다. 마치 남성용 향수와 여성용 향수가 섞인 듯한 복합적인 향이었습니다. 처음 그 변화를 눈치챈 것은 어느 저녁 현우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나서 은영 씨가 여보, 향수 바꾸셨네요? 향이 예전과 달라요라고 물었을 때 현우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그게 회사 후배가 선물해 준 거야. 향이 괜찮지?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여러모로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 후배가 과장급 선배에게 그런 고급 향수를 선물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향수를 백화점에서 확인해 보니 톰 포드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한 병에 25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샤워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 현우 씨는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은영 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여유롭게 샤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샤워하는 게 가장 좋아라고 말하며 샤워를 하루의 마무리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샤워부터 했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건넨 후 정말 급하게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씻으세요? 저녁 먹고 하시면 되는데. 은영 씨가 그렇게 물었을 때 현우 씨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네. 씻고 나서 편하게 저녁 먹고 싶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2월, 3월의 날씨가 그렇게 더웠던가요? 그리고 샤워 시간도 현저히 길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샤워를 요즘은 30분, 때로는 40분씩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깨끗이 씻어내려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리고 꼼꼼히 씻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핸드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거실 테이블이나 침실 화장대 또는 주방 카운터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내 핸드폰 어디 뒀지?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항상 자신의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고 잠깐 편의점이나 마트에 다녀올 때도 반드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확인할 때의 현우 씨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메시지를 받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가끔은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메시지 알림이 오면 즉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의 표정도 묘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 씨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줄래요? 엄마한테 전화드려야 하는데 라고 부탁했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났습니다. 현우 씨는 그때 명백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응, 써라고 바로 건네주었을 텐데 그날은 아, 내 핸드폰도 배터리가 거의 없어. 지금 충전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가 보기에는 현우 씨의 핸드폰 화면이 밝게 켜져 있었고 배터리 표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연락이 그렇게 자주 와요? 요즘 핸드폰을 계속 보시는 것 같은데. 은영 씨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현우 씨는 아,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업무 연락이 많아서 팀장님이 자주 연락하시거든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그런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업무 연락이라기에는 너무 빈번했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의 표정도 업무적인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연락을 받은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옷차림의 변화였습니다. 현우 씨는 원래 실용적이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브랜드보다는 활동성과 편안함을 중시했고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만이지 굳이 비싼 브랜드를 입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확연히 신경 쓴 티가 나는 옷차림을 했습니다. 새로 산 셔츠들은 모두 명품 브랜드였고 넥타이도 평소보다 화려하고 세련된 것들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가 깊이 잠든 후 은영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불안감과 의심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은영 씨가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사준 적이 없는 새 셔츠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르마니, 휴고보스, 폴 스미스 등 고급 브랜드의 셔츠들이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한 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하는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셔츠들의 택이 모두 떼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입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날 때 입었을까요? 넥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현우 씨라면 넥타이 하나를 2, 3년씩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주 새로운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넥타이들도 모두 고급 브랜드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한 개에 20만 원이 넘는 넥타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양말과 속옷까지도 새 것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현우 씨는 그런 것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고급 브랜드의 속옷과 양말들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남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모르게 현우 씨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결과 현우 씨에게는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거의 항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7시 30분에 들어오던 현우 씨가 그날들에는 9시, 때로는 9시 30분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은영 씨가 물으면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었어. 또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회식을 했다고 하면서도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야근을 했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최고야라고 말하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가까운 곳에 산책을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스장에 등록했어. 운동하러 간다. 대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회사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있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특히 골프는 예전에 현우 씨가 돈만 많이 드는 운동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골프 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회사에서 접대 골프도 해야 하고 인맥 관리 차원에서 필요해. 투자라고 생각해. 현우 씨의 대답은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은영 씨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 은영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변화들이었지만 연결해서 보니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향수,
즉각적인 샤워, 핸드폰에 대한 과도한 보호, 신경 쓴 옷차림, 규칙적인 늦은 귀가, 잦은 주말 외출.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걸까? 은영 씨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를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황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젯밤 발견한 호텔 영수증과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작은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거나 혹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아내기 위해 은영 씨는 며칠 동안 집안 곳곳을 체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가 집에 있을 때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 없었고, 오직 그가 출근한 후나 샤워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조심스럽게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곳은 현우 씨의 서재였습니다. 그곳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책상에는 3개의 서랍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를 각각의 자물쇠에 대어 보았지만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일반적인 책상 열쇠로 잠겨 있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서랍은 아예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서재의 책장 뒤쪽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숨겨진 금고나 비밀 보관함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현우 씨의 대학 시절 전공 서적들과 회사 업무 관련 파일들만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SB 2847이라는 번호가 새겨진 그 정교한 열쇠와 맞는 자물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곳은 침실이었습니다. 화장대의 여러 서랍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들은 모두 일반적인 가구용 열쇠를 사용하는 것들이었고, 은영 씨가 가진 작은 열쇠와는 크기나 모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옷장 안쪽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옷들 뒤편에 작은 서랍이나 보관함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현우 씨의 옷들과 계절용품들만 정리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밑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사이드보드와 TV 캐비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의 수납장들, 현관의 신발장까지 집안의 거의 모든 가구를 확인해 보았지만 그 작은 열쇠와 맞는 자물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은영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열쇠는 집 밖 어딘가의 것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 현우 씨가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간 후 은영 씨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빌라는 반지하에 작은 창고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로 계절용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오래된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은영 씨 자신도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내려가는 곳이었고, 현우 씨도 비슷할 것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팠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습하고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면적은 대략 10평 정도였고 천장은 낮아서 현우 씨 같은 키 큰 사람은 약간 몸을 굽혀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김치 냉장고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 몇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서는 겨울옷이 들어있는 옷걸이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크고 작은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곳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현우 씨가 결혼 전에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옆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은영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은 목재 캐비닛이었습니다. 높이가 60cm, 폭이 40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습니다. 짙은 갈색의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겉보기에는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캐비닛의 앞면에는 두 개의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서랍에는 정교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자물쇠들을 자세히 보는 순간 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의 크기와 모양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열쇠와 정확히 일치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것일까? 은영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서 첫 번째 서랍의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꽂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찰칵! 열쇠가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 헤맨 그 열쇠의 정체를 찾아낸 것입니다. 첫 번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본 순간 은영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털썩 앉은 채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평범한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명백히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은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그 여성이 석양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현우 씨는 그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의 허니문 사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그 여성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있는 모습, 둘이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매우 로맨틱했고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사진부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찍은 셀카 호텔 창문을 배경으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한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처음에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얼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보면서 점점 그 얼굴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은영 씨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고 그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긴 머리, 큰 눈, 밝은 미소.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그 여성은 바로 자신의 회사 후배인 수진이었습니다. 김수진. 은영 씨보다 5살 어린 24살의 신입사원. 1년 전에 외환은행에 입사한 이후 항상 밝고 예쁜 외모로 사무실에서 인기가 많았던 후배. 은영 씨가 그렇게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던 바로 그 후배였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없었다면 회사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진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은영 씨는 흐뭇해했습니다. 마치 진짜 여동생을 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어주고 업무에 대해 조언해주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들을 보니 수진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남편을 빼앗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랍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사진들과 함께 몇 개의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수진의 필체로 현우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봉투 겉면에 적힌 날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의 날짜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벌써 8개월 전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벚꽃으로 보아 올해 4월 초에 찍힌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고 있는 옷들도 최근에 회사에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유명한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영 씨가 영수증에서 본 바로 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3월 15일 은영 씨가 부산 출장을 간 그날 밤 현우 씨와 수진은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달콤하고 애정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 씨가 7년 동안 현우 씨에게서 받았던 그런 눈빛을, 그런 미소를 수진이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들 중에는 현우 씨가 수진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고급 브랜드의 제품으로 보였고 수진은 그것을 받고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결혼기념일에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은영 씨는 그 순간 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아껴주었던 후배의 배신은 더욱 아팠습니다. 수진은 은영 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다가왔고 은영 씨는 진심으로 수진을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은영 씨는 그저 이용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은영 씨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수진을 현우 씨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회사 행사에 현우 씨가 온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여름 회사에서 가족 초청 바비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 씨도 함께 참석했었고 은영 씨가 직접 수진을 현우 씨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 친구가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수진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후배예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언니한테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그때 수진이 현우 씨를 바라보던 눈빛이 묘하게 달랐던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은영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추억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위층에서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골프 끝나고 일찍 들어왔는데. 은영 씨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사진들을 다시 캐비닛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하실에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었어? 현우 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 겨울옷 정리 좀 하려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은영 씨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런 건 내가 해줄 텐데 굳이 혼자서. 현우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샤워하고 올게라고 말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현우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수진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은영 씨는 지하실에서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우 씨를 당장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은영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까지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것이 전부일까? 혹시 다른 설명이 있을까? 하지만 그 사진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현우 씨와 수진이 단순한 동료나 친구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없는 명백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수진을 대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평소처럼 업무에 대해 질문하거나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면서 은영 씨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 그렇게 걱정하는 척 물어올 때마다 은영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4월 말의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침 일찍 골프복을 입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거든. 너무 늦지는 않게 들어올게.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은영 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골프를 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수진과 만나러 가는 걸까요? 현우 씨가 집을 나간 후 은영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현우 씨와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오후 2시쯤 은영 씨는 갑작스럽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라고 핑계를 대고 수진이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수진의 번호를 누르면서 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현우 씨와 함께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언니야. 아, 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전화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고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말에 뭐 하나 싶어서. 넌 뭐해? 저는 지금,
친구랑 쇼핑하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쇼핑해? 강남이요. 강남역 근처에서요. 언니는 뭐 하세요? 나는 집에서 쉬고 있어. 혹시 쇼핑 끝나고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오랜만에 이야기도 좀 하고. 아, 그게. 죄송해요, 언니. 오늘은 좀 바빠서. 친구랑 약속이 더 있어서.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수지는 평소보다 훨씬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언니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영 씨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급박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상의한 후에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수진이 강남에서 친구와 쇼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는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실내, 그것도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은영 씨는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분명히 현우 씨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은영 씨는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쇼핑을 하고 있다면 집에 없을 것이고,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수진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은영 씨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수진이 이사할 때 도와준 적도 있었고, 수진이 아플 때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친언니처럼 수진을 돌봐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친절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수진의 원룸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은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건물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영 씨는 건물 근처의 계단 아래쪽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30분 정도만 기다린 후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 4시 30분, 5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점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정말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후 5시 30분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우 씨의 흰색 소나타가 건물 앞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현우 씨가 조수석에서 수진이 함께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현우 씨는 수진의 손을 잡고 건물 입구로 향했고 수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 씨가 7년 동안 현우 씨에게만 받았던 그 키스를 자신의 회사 후배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 씨가 수진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은영 씨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간 후에도 은영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러 간다더니 은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는 골프복까지 입고 나가서 자신을 완전히 속였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도 있고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다시 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진들을 꺼내서 거실로 가져 올라왔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현우 씨와 수진의 6개월간 불륜 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사진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정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그리고 장소별로 정리하여 현우 씨가 들어왔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현우 씨가 집에 들어온 것은 밤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느라 좀 늦었네. 현우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연기력에 은영 씨는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현우 씨는 현관에서 골프화를 벗고 골프백을 정리했습니다. 정말로 골프를 치고 온 것처럼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1시간 전에 현우 씨가 수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은영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려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렬되어 있는 사진들을 본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은영 씨는 소파에 앉은 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서, 골프 치러 갔다고 하셨죠? 은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요? 뭘 오해해요? 은영 씨가 사진 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현우 씨와 수진이 침대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에요. 우리 회사 후배. 제가 그렇게 아끼던 후배. 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드러난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현우 씨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 현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 은영 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고 엽산을 챙겨 먹고 몸조리를 하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현우 씨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냐고 물어봤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하지만 현우 씨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와는 끝낼게.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은영 씨는 허탈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끝내요? 6개월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끝낸다고요? 은영아, 제가 출장 간 그날도 수진이와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150만 원씩이나 쓰면서요. 현우 씨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 과연 은영이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2편에서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